오늘은 북한과 남한의 놀라운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부, 러시아와 미국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한국 정부의 등장을 늦췄답니다. 그 옛날의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좋아했었죠. 공산주의는 나라의 모든 생산물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것으로 보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주로 한 개의 정당만을 두고 나라를 운영하죠. 바로 그 하나의 정당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른 정당들은 창당이 금지되거나 선거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데요. 반면 오늘날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거나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니 선거에 더 많은 정당들이 나올수록 더욱 좋다고 볼 수 있죠.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본주의라는 정치적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요. 무역, 산업,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치 얘기를 떠나서 정말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다를까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거의 70년째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은 일상 속에도 차이가 있답니다. 첫째로, 남한의 국내 총생산은 1802조인데 비해 북한은 44조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건 몇몇 유명한 부자들의 재산보다도 적은 수준이죠. 안 그래도 얼마 없는 돈을 정부가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거의 없죠. 시골이면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1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4.08명이 사망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26.21명이 죽는다고 하네요. 또 남한의 기대 수명은 79.3년인데 북한은 10년 적은 69.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1.0%의 남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고작 0.1%도 안 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네요. 범죄는 어떨까요? 남한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2.6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15.2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남한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처럼 집단과 단체를 중요시하는 성향인데요. 그러나 북한과는 다르게 남한은 개인의 자유가 있죠.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꾸미고 옷을 입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화의 차이는 언어의 변화도 불러왔는데요. 문법은 여전히 같지만 학자들은 두 언어의 3분의 1이 다르다고 보고 있답니다. 망명을 목적으로 중국을 통과하려는 탈북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그런 언어의 차이는 결국 누가 북한에서 왔는지 금방 알아보게 만들어버리죠.